저희는 호치민의 로컬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껌땀을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껌땀승의 줄임말인데 껌땀, 껌승이라고 해서 껌땀은 으깨서 지은 쌀밥, 그 다음에 승은 돼지갈비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껌땀승을 줄여서 껌승이라고 많이 하고 껌땀이라고 불러도 통하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뒤에 세차장이 있는 데서 돼지갈비를 구워주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항상 서민들의 국밥 한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깨진 쌀을 사용하는 껌땀 역시 베트남 서민의 상징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런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들이 언제나 즐겨 찾는 생활의 일부가 되죠. 아무래도 서민의 음식이다 보니 과거 껌땀에는 딱히 반찬이랄 것도 없는 느엉맘 소스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저런 고기와 고명을 넣어 반찬의 맛을 즐기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낯선 맛은 아니고 돼지갈비 되게 맛있게 한 돼지갈비에다가 부드러운 쌀밥이 되게 맛이 부드러워. 으깨서 지은 쌀밥이라 그런가 봐. 계란 그리고 토마토까지 얹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으니까 맛이 완전 다르다. 돼지갈비랑 토마토랑 잘 어울리는 거 처음 알았네. 바쁜 평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로 껌땀을 즐겨 찾는데요. 베트남 호치민의 거리에도 발에 차일 만큼 껌땀 식당들이 많습니다. 특히 껌땀의 본고장이 싸이공, 곧 호치민이기 때문이겠지만 그 근간에는 프랑스 식민 시절이나 잦은 전쟁과 같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 마치 태국의 팟타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겠죠. 국민 음식이란 건 가볍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여행지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막 뭔가 대단한 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껌땀의 기본적인 인상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중식 같은 느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환경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차장이라는 데는 개운해지는 느낌이고 점심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같아요. 세차장 옆에다가 맛있는 식당 해놓으면 장사 잘 되는 거. 점심시간에 세차 맡기고 식사도 하고 베트남이라는 데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흠집거리가 눈에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앞으로 발전할 곳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 이 식당의 껌땀이 엄청나게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묵힌 때를 씻어내는 걸 보면서 은근히 대리만족도 하고 또 오늘의 점심 한 끼를 고민 없이 털어낼 수 있는 이 유쾌한 조합이 어떤 껌땀 식당들보다도 독특하게 느껴진 거죠. 이 집은 한 번씩 꼭 가보세요. 베트남에서 더운 와중에 시원하면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들 정도 많습니다. 저는 동남아 여행이 처음이에요. 물론 지금의 세계 여행 자체가 처음이죠 뭐. 그래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건기에 맞춰서 가면 그냥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더워서 죽어요. 하루에 거의 한 3시간 간격으로 과일 주스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주스를 샀는데 이게 25,000동이라는 거예요. 갈아준 친구가 제 모르고 큰 사이즈를 줬대요. 3만 동짜리. 엄마가 듣고 등짝 스매싱 날렸어. 잘 먹을게요. 진짜 완전 진한 단맛이야. 완전 이거 퓨로 근데 파인애플 자체가 진짜 단가 봐. 날이 너무 더워서 피신을 좀 했더니 금세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반가운 소스 3종이 있네요.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이 식당은 새벽까지 쌀국수를 파는 집인데요. 밤문화가 발달한 호치민에도 잘 어울리고 일단 배고프면 올 수 있다는 거. 포는 원래 북부, 중부, 남부로 구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북부 쌀국수 맛은 짠맛, 남부 쌀국수는 단맛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에서는 북서부 지역의 쌀을 선택해 신선한 쌀국수를 만들면서 또 남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아주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거죠. 메뉴의 특징으로는 돌그릇에 담아 제공하는 전통적인 쌀국수와 속꼬리, 갈비 등의 재료가 듬뿍 들어가는 스페셜 메뉴입니다. 맛있겠죠? 하노이 식퍼는 파, 고추, 식초, 라임 등만 곁들여 먹는 반면에
호치민 시퍼는 해산장과 핫소스, 그리고 라임이나 고추 외에도 쿨란트로, 타이 바질, 숙주나물과 양파 초절임을 같이 먹습니다. 방풍나물 같은 거죠. 현지 스타일대로. 일단 국물이 좀 진하고 모듬에 특이한 게 소꼬리가 있어요. 소꼬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갈비가 들어가 있는데 갈비가 진짜 이렇게 뼈에서 붙은 살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 맛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고 고기가 다양하게 들어간 메뉴를 선택해도 가격은 동일하니까 또 그렇게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은 넓고 적당한 길이어서 기존에 생각하는 긴 면발과는 다르게 특별히 찰기 있고 부드러워요. 이쪽은 배탄 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굉장히 사람이 많고 이곳의 장점은 좀 정갈하게 나와요. 일반 노점이나 뭐 로컬 식당들 컨디션에 비하면 그릇도 되게 정갈하고 음식을 담아내는 그런 모양새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현지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베트남 오면 여행한 나라 중에 베트남이 진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오기 전에 상상도 안 됐는데 진짜 오니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80년대 같은 예전의 모습도 갖고 있고 또 초현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을 공존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문화 그리고 중국 문화 이런 게 곳곳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그 길 가다가도 아무 곳에서나 맛있는 반미를 먹을 수 있는 게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있어보고 또 있어보면 점점점 좋아지고 또 먹을 것도 많고 자꾸 더 머물러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하루 이틀 만에 빨래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더운 사람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죠? 한참을 걸어서 코인 빨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장스타가 택시비랑 주차비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실 거예요. We do is like 3 flights. I think the first one's like 3 hours, Yeah. and then 13 hours, and then like 6 7. or 7. Yeah, So yeah, all together, all like it's 20. over 20 minutes. We flew, we connected through Seoul, Yeah. and I feel like at a certain point it's not that bad. It's like 5-hour flights are annoying, but like 12, it's like whatever. I'll just No. we're scared. That's here. Really? Oh wow. Maybe we could have driven ourselves. It's not too chaotic. There's just so many scooters here. It's Yeah, it's a lot. Yeah, Chiang Mai was like a little bit calmer, like less people on the streets, you know. And then we went up to Chiang Mai. I think Chiang Mai was our favorite out of the 3. Yeah. It's very like, it's still a big city, but it feels a little bit sleepier, like, and it's very walkable. Yeah, like it's awesome. Cool. If you guys do go to Bangkok, you should look into that. There's like 5 hours on a bike, but you're just like going through like tiny little alleys, and like it's really fun. It's very nice.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니 치앙마이도 언젠가 꼭 가봐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빨래방 바로 옆에서 반미를 굽고 있는 가게가 있길래 일단 질렀습니다. 300원. 그리고 이거 능미요? 순요. 길거리 어디서 보이던 무조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 주문할 때 고민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그 다음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베트남에도 비슷한 게 있죠. 이 집 역시 점심시간 가득 찬 사람들로 아주 분주한데요. 하노이에 분짜가 있으면 호치민에는 분틴능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분짜와 다른 점은 잘 구워진 짜와 향채, 잘게 부순 땅콩까지 한 그릇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덕분에 부먹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시나 양은 되게 작고 여기 이제 풀을 이렇게 편하게 자기 안껏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한껏 더 푸짐해졌죠. 여기 고추씨. 이거는 그 반미에 넣는 그런 고추랑 동일한 고추예요. 여기 소스를 이렇게 퍼서 소스 그릇이 있습니다. 약간 자작한 비빔국수처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식을 비벼서 먹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낯설할 것 같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현지 분들밖에 없어요. 사실 뭐 이런저런 정보들도 많고 맛집에 대한 뭐 그런 소식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거리를 둘러보시다가 뭐 골목골목 이렇게 다녀보시면 그냥 현지 분들이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이 세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바이크가 많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무조건 맛집이라는 또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런 그림이에요. 가게 앞에 뭐 카페라던가 식당 앞에 진짜 오토바이가 숱하게 세워져 있어요. 사실 1층은 거의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고기만 들어간 메뉴를 시켰는데 스프링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메뉴에 고를 수 있고 일단 가격이 쌉니다. 이 지금 한 그릇에 3만동이니까 한 1,700원 정도면 국수 하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들어간 국수. 고기에는 역시나 숯불향이 가득 나고 간이 좀 센 편이에요. 저는 여기 음식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스프링 롤을 이 상추에 싸서 이 소스를 듬뿍 얹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호치민의 일상적인 음식들을 접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미 아는 것 같으면서도 슬며시 변화구를 던지는 매력에 빠지는 순간, 아, 내가 여행 중이구나 라는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다시 숙소로 돌아갈 생각하니 참 갈 길이 머네요.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그랩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면 생각보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가족이나 커플인 분들은 꼭 타세요. 진짜 많이 덥습니다. 역시 호치민의 저녁은 낮보다도 활기가 넘칩니다. 길가에서 또 요상한 걸 발견해서 홀린 듯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다 해봐 그냥 원래대로. 하얀 팥, 까만 팥, 그리고 푸딩, 그린빈, 레드빈, 화이트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린빈이 좀 재밌는 맛이네. 이건 제 나우다라고 하는 디저트예요. 팥빙수 맛이 나는 젊은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디저트. 저희 호텔 옆에서 깜짝 이렇게 노점에 나타나면은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엄청 많이 먹는 디저트입니다. 되게 다양한 게 섞여 있는 팥빙수 같아요. 왜냐면 얼음을 갈진 않았는데 딱 구성이 딱 팥빙수 같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싼 게 지금 12,000동이니까 600원이 600원. 뭐 차이 같은 그런 차 맛이 섞여 있는 그런 맛이에요. 째를 먼저 먹어봤으니 이번엔 따우다를 먹어볼까요? 진짜 팥빙수입니다. 녹은 팥빙수. 이거는 두부만 들어있는. 이거는 2,000쌀 아이스크림, 초당 순두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바닥에 보면은 이게 뜨거운 두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서 같이 주는데 이거 섞어서 하면 되게 그러니까 뜨거운 거에 찬 거 넣은 건데 독특하죠. 정말 그야말로 두부만 들어가 있고 이게 맛이 되게 달달해요. 고소하면서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어서 두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간식 같아요. 근데 되게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저희도 동남아를 처음 왔는데 날이 너무 더워요. 지금 저희가 건기에 왔는데도 솔직히 한 번 외출하면 땀이 줄줄줄줄 날 정도로 싸우기 때문에 간식을 찾게 돼요. 무조건 길에 다니면 시원한 간식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간식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탕수수 음료에 굉장히 맛을 들여서 지금 지나가든 무조건 보일 때마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엄청 많이 마시게 되고 시원한 걸 찾게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점심이 남부식이었다면 저녁은 다시 북부식으로 가봅니다. 이 호치민 식당에 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야채 풀들을 줍니다. 다 맛이 각각 다른데요.
이거는 진짜 완전 강한 민트향. 날 생선 비린내 나는 그 풀. 자, 이거는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 새우를 반죽하고 같이 튀겨낸 건데 되게 바삭해 보입니다. 이거. 자, 기대되는 반똠을 맛보기 전에 소스부터 제조해 볼까요? 특히 이 새우젓 소스인 맘똠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고추도 이제 하나 먹어보고. 이 면하고 nen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을 하면 이게 쉽게 말해 분짜죠, 분짜. 뭐 여기는 호치민이지만 호치민에서 먹는 하노이 음식은 또 어떤 맛일까요? 진짜 바삭하고요. 이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완벽합니다. 이건 진짜 한 20개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틴명이 부먹이라면 분짜는 찍먹이죠. 고추도 하나 먹어보고. 일단은 입안 가득 채소 향부터, 특히나 여기서 접한 채소들은 향이 굉장합니다. 정말 자기의 향을 엄청 내뿜는 그런 게 있어서 들어갈 때 바로 그런 향부터 엄청 나고, 다진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뭐 익숙한 그런 맛이에요. 사실 이 음식은 둘 다 저희랑 익숙한 그런 쌈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요리로 보면은 츠케면이랑 비슷하고 우리나라 요리로 봤을 때는 숯불 갈비에 냉면을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반똠 꼭 드세요.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호치민에는 따오당 공원이 있습니다. 호치민 일군 통일궁 뒤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인데요. 여기 독특한 점은 열대 우림에서나 볼 것 같은 신기한 나무들이 있고요. 저기 빌딩처럼 높이 솟은 나무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미국 예능 프로그램 어메이징 레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베트남 편의 촬영 장소로도 등장한 그런 곳입니다. 매년 2월에 봄꽃 축제가 열려서 여기 엄청 많은 꽃들이 수놓아지는 아름다운 공원이고 또 음악 쇼도 펼쳐져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여행 정보에서 봤을 때 호치민이 한국보다 습도가 조금 낮다는 거지. 근데요, 진짜 습도가 그냥 나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젖은 생쥐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습도가 높습니다. 나도 저만한 나이 때도 날아다니고 바닥에 보고 오징어 게임처럼 그냥 어디서나 편하게 할 수 있게 배드민턴 코트를 그어놨어요. 미국 동부 여행을 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공원들을 둘러봤었는데요. 낯선 여행자에게마저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다면 그 공원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내고 있는 거겠죠. 호치민에 처음 오시면 오토바이 때문에 되게 혼란한 순간을 겪게 되시는데 이제 여행 며칠이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정감이 있어져요. 그리고 저희는 오토바이를 타고 1군부터 10군까지 다 돌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또 여기에 그 매연 냄새가 약간 친근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대가 되면 딱히 먹을 만한 간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좀 더 헤비하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의 하나의 큰 장점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밤에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호치민 4군 해산물 거리에 가면 조개를 뜻하는 옥이라는 이름의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청개구리 같이 그런 장소를 피해서 보다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평점 좋은 식당 옥박을 찾았습니다. 베트남어로 박은 아저씨라는 뜻입니다. 조개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깡게라는 이름의 집게발 요리예요. 이런 건 또 까줘야 제맛이겠죠. 뭐야, 완전 맛있잖아. 그 제철에 난 꽃게 바로 잡아서 삶아 먹는 진짜 고품질 그 꽃게 맛이야. 완전 상큼하고 살아있다. 안에까지 발라먹고 싶은데 안 나와. 다른 요리들도 금세 나옵니다. 이 녀석은 옥모라는 골뱅이에요. 뜨거워. 맛있는 거 먹으려면 다 인내해야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 같고 바지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말끔하고 깨끗한 맛입니다. 이게 레몬그라스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풀향만 나고 뭐 국물은 그냥 밋밋한 그런 맛입니다. 일단 옥모는 국물보다도 그냥 이거 하나씩 까먹는 게 더 재밌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버터와 마늘로 버무린 작은 달팽이. 이건 뭐 그냥 안 먹어봐도 맛있겠죠. 얼마 전 유명한 해외 뮤지션 DJ 칼리드가 비싼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로고를 먹는 피드가 소셜에서 화제였는데요. 뭐 버터 마늘이 이것도 아주 충분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그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해요. 또 이 집에서는 잘 구워낸 반미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이 반미가 또 기가 막힙니다. 골뱅이를 하나씩 빼서 반미에 착 얹으면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고급 요리죠. 프랑스 식당에서 파는 요리가 되네요. 이게 굉장히 뜨겁고 부드럽고 겉바속촉 제대로죠. 반미는 꼭 방금 나온 걸 드세요. 이거 먹고 있다 보면 베트남 호치민에서 3초 만에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식당에서는 손을 더럽힐 각오는 충분히 하셔야겠죠. 이 베트남 여행의 준비물은 물티슈예요. 물티슈 100장짜리, 200장짜리 있죠. 200장짜리 물티슈 하나면 베트남 여행 준비는 끝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죠. 우리가 여행지로서 베트남 호치민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세요? 이 멋진 올드시티의 분위기 속에서도 뜻밖의 이국적인 것들이 숨어 있다는 이유인데요. 곳곳에서 보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독 베트남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종마루는 샌프란시스코의 광고 회사 경력을 뒤로하고 베트남에 온 빈센트 마루와 은행업에 종사하던 사무엘 마루타, 이 두 프랑스인의 합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을 직접 생산하는 빈투바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 만든 두 사람의 재밌는 사연이 뭐냐면 서바이벌 여행한 프로그램에서 만났대요. 여행에서도 서바이벌 하신 분들이니까 역시 사업으로도 이렇게 성공한 거죠. 베트남의 국립공원에서 만나 이름 없는 카카오 농장에서부터 시작한 두 사람의 꿈은 공정과 투명성이란 철학을 고수하며 어느덧 10살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초콜릿 제조 공정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카카오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호치민의 습도에 놀라서 다급하게 다음 목적지를 찾는 여행자에겐 느림과 달콤함의 휴식을 제공해주기도 하죠. 확실히 산미가 덜하네. 일단 저어봅니다. 와. 너무너무 부드럽고 진하고 꽃이나 과일이 입안을 헹궈주고 지나가는 듯한 맛이랄까. 그리고 초콜릿 맛이 엄청 진하게 들어가고. 일단 지금 따뜻한 차를 마셔봤는데 여운이 굉장히 긴 코코아인 것 같아요. 여기 핫초코는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나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칵테일 바에 갔을 때 칵테일을 이렇게 흔들어서 만들잖아요. 이거는 젓지 않고 흔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산미가 올라오는데 이 꽃향기가 나는 산미가 베트남 카카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꾸덕꾸덕하니까 이렇게 잘라진다.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음식과 맛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는 게 참 서글플 때가 있는데요. 여행지에서는 그런 원초적인 기분을 느끼는 게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인 고민들은 지우고 잠시 뇌가 일탈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죠? 호치민 여행을 오시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거리 어느 식당을 가도 아마 살아온 중에 가장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웃깁니다. 음식은 또 맛있거든요. 어디든지 문이 활짝 열린 식당에 가시면 일단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거죠. Everything feels like a dream. It's all gone wrong. Waiting for a call. Holding on to